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인문계 모의 논술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제외하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공통된 화제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고 밑줄 친 기역과 니은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제시문 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천자 100점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속에 화제도 요약도 개요도 들어있지만 실제적인 출제 의도와 평가 항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양대 그간의 기출문제, 또 모의문제, 앞으로 있을 본 문제에서도 한양의 논술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문제 양식입니다. 먼저 공통된 화제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고 까지가 하나의 조건사항이고요. 밑줄 친 기역과 니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까지가 두 번째 논술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가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될 논술문의 주요 사항입니다.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이 본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출제 의도입니다. 먼저 제시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논술은 3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는 세계화의 부정성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논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나는 민족 문화를 묵수하는 것의 부정성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을 논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단은 앞으로 미래 세계를 초국가적 문화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의 논지는 제시문 가와는 상통하지만 제시문 나와는 상반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누가 조건과 내용에 맞게 정확히 자신의 생각을 펼치느냐를 확인하는데요. 크게 평가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두 종류의 문화에 대한 관점이 드러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독해력 측정입니다. 둘째,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된 글을 옹호 내지 반박하였는가를 묻는 설득 표현력 측정입니다. 셋째,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는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예시를 제시하면서 적절하게 설명했는가를 묻는 논리 창의력 측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지적 수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간 인문 교양서에서 발췌 요약하여 활용했습니다. 제시문 나는 현행 고등학교 과정의 다수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제시문 단은
랄프 얀센의 글의 일부인데요. 미래 세계에 대한 비교적 정확하고 쉬운 어휘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들을 통해서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감안되어 있습니다. 즉, 한양대 논술 문제는 교과과정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과 공부에 충실하고 일간신문 내용에 대한 시사성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특별히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남깁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문제 소개를 할 때에 크게 문제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가와 나에 대해 요약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억과 니언에 대한 견해, 구체적인 근거와 예시를 보이는 부분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와 나의 논지에 따라 하나의 관점에 따라서 달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는가를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절히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배점표에 따라서 채점이 이루어지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즉, 요약을 정확히 하고 기억과 니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반박을 분명히 했다면, 그리고서 글의 형식과 내용 전개에 무리가 없고 문장 구사가 바르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100점부터 85점까지의 점수를 받게 되고, 특별히 세밀한 그런 구체적인 예들로서 글이 이루어지고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된다면 95점 전후의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앞에 네 가지 평가 내용의 구성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미흡하게 되면 84에서 70점에 해당되는 100점을 받게 되고요. 두 가지 이상이 미흡하게 되면 50에서 69 사이의 100점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낮은 점수가 100점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시 답안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시 답안은 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답안이고요. 온라인상에 작성된 글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다소 원고지 쓰기에 맞지 않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논제의 흐름에 합당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에서 예시 답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더 좋은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예시 답안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공통된 화제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고 한 가지 충족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밑줄 친 기억과 니언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두 번째 충족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답안이 작성되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화제를 중심으로 라는 말이 문제에 있는데요. 이 답안에는 제시문 가와 나에는 문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고 해서 공통된 화제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제시문 가를 보면 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세계의 흐름을 이끌어감으로써 상품을 통한 문화 전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화 세계화에 대한 옹호하는 그림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도 정확히 요약을 했습니다. 제시문 나는 인습과 전통을 구분하고 문화를 개성하는 것이 정치적 문화적으로 발달을 도모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역과 니은의 사례와 대한 부분입니다. 티베트의 조장 풍습을 들고 있습니다. 니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유 음식인 불고기와 서양 음식인 피자를 결합한 불고기 피자를 적절히 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 글은 다글에 대해 비판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기역과 니은의 사례를 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가 간의 우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약육 강식에 따라 약자의 문화는 펼치지 못하고 강자의 문화 안에 포함되고 말 것이라고 하면서 다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비판하는 견지를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답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 답안입니다. 이번에는 다글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에 대한 예시 답안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예시 답안과 크게 흐름은 동일합니다. 먼저 공통된 화제를 내어야 되는데요.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와 나에는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문화 혹은 문화 세계화에 대한 공통된 화제를 정확히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대해 요약을 하는 부분으로서 한 문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시문 다에서는 정보사회가 막을 내리고 아이디어 사례가 도래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글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이는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명기해서 하면서 자신이 다글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사례 기역과 사례 니은을 활용해서 다글에 대해서 옹호하였고요. 끝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자문화와 결합되어 세계를 주도하느냐가 미래에 벌어질 콘텐츠 전쟁에서의 성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다글에 대한 옹호의 견지를 분명히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모범 답안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인문계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